40억짜리 건물이 나중에 80억이 되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아서 20억을 부모님한테 갚고 세금도 내고도 50억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 처리 폭도 비교가 안 되죠.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나 상여금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퇴직금도 가능하고 차량 유지비, 통신비, 회의비 등등등 거의 뭐 대부분의 비용들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피디님, 강남에 있는 수백억짜리 빌딩 주인들은 과연 세금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까요? 상속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삼성가 사람들도 상속세 때문에 건물을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몇 년 전부터 강남의 자산가 분들은 상속, 증여, 부동산 투자 이 모든 걸 한 번에 설계하는 치트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가족법인이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치트키가 되는 거예요? 피디님, 그렇게 간단했으면 아무나 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가족법인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세금을 줄이고 자녀한테 안전하게 자산을 넘겨주는 그 구체적인 핵심 전략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 가족법인이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초과배당을 이용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입니다. 자산가 분들 중에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쌓여있는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그 이익을 외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초과배당 전략은 그 이익을 자녀가 주주로 구성된 법인, 일명 가족법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 2명이서 500만 원, 500만 원을 내서 각각 자녀가 50% 주주인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합니다. 근데 자녀한테 만약에 이 돈이 없다. 그러면 증여를 해서 자본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성년이다.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씩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금으로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1% 매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해부터 자녀 법인의 배당을 몰아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지분이 99% 그리고 자녀 법인이 1%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100만 원을 배당하면 99만 원은 아버지가 가져가고 자녀가 10,000원을 배당받아야 되는데 자녀 법인이 100만 원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은 회사에 만약에 잉여금이 100억이 있으면은 이 100억을 다 자녀 법인에 몰아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자녀법인의 주주 한 명당 연간 이익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든요. 또 자녀 2명이 주주인 자녀법인에 배당을 몰아주면 매년 2억까지는 실질적으로 증여세 없이 법인세만 내고 자금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대부분의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텐데 사실 이 금액보다 전략적으로 더 큰 금액을 배당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 부분은 또 시크릿한 저희 디자인텍스만의 전략이니까 나중에 상담이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매년 2억씩만 해도 엄청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대박인데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게 더 대박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일반 개인이 자녀한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모가 자녀 법인한테 빌려주면 자녀 한 명당 21억이 좀 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자녀가 2명이면 약 43억까지 대여가 가능한 거죠. 물론 이때 증여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상환계획도 짜고 실제로 임대 수익 같은 게 발생하면 원금을 좀 일부러라도 좀 갚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43억이면 진짜 단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빌린 돈으로 건물을 사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빌린 돈에다가 대출을 껴서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을 사는 게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20억을 빌렸다. 여기에다가 대출 20억을 껴서 40억짜리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짜리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과 또 미래의 시세 차익을 모두 자녀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40억짜리 건물이 나중에 80억이 되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아서 20억을 부모님한테 갚고 세금도 내고도 50억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법인으로 사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법인이랑 개인이랑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차이가 아주 크죠. 개인이 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까지 올라가고 거기에다 지방소득세 건보료 더하면 50%가 넘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00억까지는 19%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물론 내년에는 20% 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지방세를 포함해도 세금이 한 2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또 법인을 통해서 소득이 높은 해에는 그냥 자금을 쌓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소득이 적은 해가 있다 그러면 배당이나 급여로 법인에서 빼서 전체적인 이 소득세 부담을 좀 조절하는 그런 전략적인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 처리 폭도 비교가 안 되죠.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나 상여금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퇴직금도 가능하고 차량 유지비, 통신비, 회의비 등등등 당연히 이제 뭐 업무와 관련돼야 되겠지만 거의 뭐 대부분의 비용들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근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성도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도 따로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건 안 돼요.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최대 13.4%까지 중과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공제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인 명의로 주택을 팔 때도 중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설립이 5년이 안 됐다. 이런 법인이 상업용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가 원래는 4.6%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9.4%로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요즘 부동산들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또 이제 공실 위험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보다는 금융 빌딩을 구축하자 이런 플랜을 좀 많이 가져가요. 금융 빌딩이요? 그게 뭐예요? 요즘은 그 자녀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부모님한테 빌린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주식 ETF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금융빌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나 S&P를 추종하는 뭐 스파이 같은 ETF 이런 것들을 1층에 쌓고 2층에는 월 배당형 커버드콜 ETF를 쌓고 뭐 이런 식으로 10억이 있다고 하면 1억씩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고 1층부터 다양한 ETF를 적절하게 섞어서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 임대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해서 한 4%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이런 ETF 조합을 잘 활용하시면 연에 7에서 한 10% 정도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S&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거에 이제 평균적으로 연에 10% 정도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우고 가족법인을 통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게 되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고 동시에 또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상속세 재원까지 준비하는 그런 절세 전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빌딩은 아니고 약간 가상 건물 느낌이네요. 그렇죠. 건물처럼 뭐 1층에는 QQQ를 구성하고 2층에는 뭐 TLT 뭐 이런 식으로 ETF 여러 가지를 구성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금융 빌딩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가족법인이 그냥 회사가 아니라 진짜 고도로 설계된 절세 시스템이었네요. 이 영상 보시면 다들 당장 만들러 가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마음만 앞서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설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운영 관리를 또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역시 전문가가 필요한 거네요. 당장 디자인 텍스로 가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법에 맞게끔 좀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정기적으로 또 회계 관리라든가 리스크 점검을 또 받아야 세무조사나 또 불필요한 세금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가 같이 하신다면 가족법인은 정말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가족법인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